세계은행의 골든 에이징 오버뷰에 소개된 주요 시사점 두 번째 내용, 오늘은 특히 거시 경제 영향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입니다. 매주 2회 3회 최신 글로벌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과 비즈니스 트렌드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세계은행에서 보고된 그 골든 에이징 오버뷰 두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제 고령화가 거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중에 이 보고서가 굉장히 방대한데요. 이 중에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이미지, 장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고령화가 반드시 개인 소득을 줄이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면 개인 소득이 줄어들 것이라고 판단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만약에 시니어가 더 오래 일을 하고 그 상태에서 출산율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면 노동 생산성은 높아진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령 사회는요, 그래서 점차 자본이 집약되는 그런 생산을 특화시키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일본의 경우에 초창기에 60년대는 농업 중심의 사회였지만 점점 에이징과 함께 자본 집약적인 생산을 특화시키는 그런 사례에서도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수명이 길어지면 저축률이 줄어든다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데요. 보고서에서는 수명 연장하는 것, 장수가 저축도 늘리기도 한다라고 색다른 관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가 고령화되면 사람들은 일을 그만둘 것이다 라는 가정에 대해서도요, 데이터를 통해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더 오래 일을 하기도 한다 라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수명이 늘면 사람들은 은퇴하는 시점도 점차 늦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미세하다라고 할 수 있지만 길어진 수명만큼 현금 흐름이라든지 여러 가지 니즈가 있지만요, 실제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남아도는 시간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또는 삶이라는 게 일을 통해서 자기의 가치를 구현하는 부분도 경제적인 원인과 함께 있기 때문에 점점 은퇴가 늦어지게 됩니다. 저도 한 20, 30년 전에 미국에서 70대, 80대 되신 분이 일을 하러 가는 것을 아주 흔히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점점 그러한 것이 시간은 걸리겠지만 점점 그것에 익숙해지는 문화로 바뀔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고용률에 있어서는요, 나이가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60자, 6자가 들어가면 이제 실질적으로 좋은 일자리를 모두 잃게 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서구나 이런 다른 나라 사례에서도 나이가 일단은 고용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든 사람들 중에서 조금 더 고용률을 높여줄 수 있는 요인은 교육 수준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더 고용률이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고등학력자에게 나이가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상대적으로 덜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점점 우리나라의 경우에도요, 현장에 보면 어떤 특정한 일에 한 20년 이런 경력 가진 분들을 별로 찾기 어렵습니다. 유명한 에이전시나 대기업을 가봐도 젊은 사람들이 많게 되고요. 그럼 점점 능숙된 일, 특히 이제 특정한 분야에 있어서는 프리랜서를 찾는 경우도 늘게 되는데요. 이러한 제반적인 형상들이 맞물리면서 고등학력자가 어떠한 나이 들어도 고용률을 유지시키는 그런 변수로 작용하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전문대학 수준의 교육자들에게 나이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고 있다.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여성들의 경우에는 일자리가 나이가 들어서 아주 급감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요. 특히 이제 생산 판매직에 계신 분들은요, 한 6학년 선생님들이 되셔도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일자리를 잘 적응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비단 이 예뿐만 아니라 조금씩 일반화해서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남성보다는 특히 여성의 고학력 수준자들이 일자리에 유지하는데 더 큰 장점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일반적으로 고령 노동자는요, 직업을 한번 잃게 되면
시장을 떠나게 되는 게 일반적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을 하게 되면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비중은 아무래도 매우 낮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데이터를 여러 가지를 봤는데요. 특히 이제 거시 경제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러한 질문을 던집니다. 만 64세 이상, 우리나라로 하면 65세죠. 65세를 고령자라고 구분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는가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UN 유럽연합에서도 65세, 64세까지를 청년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고령화와 함께 어떠한 조금 더 생산성이 늘어나는 부분 이런 것과 맞물려서 점차 그 나이의 그 장애가 이제는 많이 사라지고요. 나이 드신 분들도 고령 그 일자리에서 현장에서 일하는 모습을 더욱더 많이 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자, 그럼 나이 들미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을 보면요. 그 나이가 든다고 무조건 마이너스가 되는 부분이라고 단편적으로 일자리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드는 것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들로는 이거 외에도 사회 보장 측면에서 강화하는 것, 그리고 세금의 문제, 그리고 이제 연금이나 이런 혜택을 주는 소득 이전 등 다양한 요인들이 그 국가 재정에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고령화 하나가 국가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 변화로 우리가 어떤 국가 정책으로 대처하느냐에 따라 부정적이지만은 않다는 것이 고령화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자의 경우에 소비가 줄 것이다라고 얘기하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령자의 소비는 대부분 공적 자금 이전에 따라서 소비가 줄지 않음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비해 봤을 때 연금이 풍족한 경우에는요 오히려 소비가 더 늘어나는 경우도 알 수 있고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약 20% 정도의 경제적으로 부유한 시니어들인 경우에는 경제적인 그 소비의 볼륨은 줄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한 데이터가 하나 있는데요.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이 어떤가? 참여율이 높을수록 그 고용률, GDP, 재정 구조조차 높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상향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고령자의 노동 참여율이 갈수록 중요해지고요. 우리나라에서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이제 베이비 부모까지도 일자리에 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히 그 거시적인 측면에서는 의미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고령화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일단 개인 소득이 줄 것이다라는 단순한 생각, 그리고 저축이 줄 것이다라는 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일자리가 자본집약 생산으로 바뀌고 있고 은퇴 시점은 늘어나고 있고 특히 이제 나이가 장애이긴 하지만 나이 안에서도 교육 수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국가재정은 단순히 고령화 하나의 영향으로 그 받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시니어들의 태도 변화와 정책에 따라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이제 그 월드뱅크 세계은행이죠. 거기서 나온 골든 에이징 리포트 오버뷰라는 것을 보고요. 너무 방대하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자료들 디테일 하나하나가 너무 심도가 깊은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쉽게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을 때는 간략하게 보여지지만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그 페이퍼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그 속에 있는 인사이트를 보시기 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는 상황이 좀 다를 수 있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큰 방향성이나 거기서 주는 메시지들은 우리가 등한시하면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보다 적극적인 삶을 원하는 시니어들은요, 행동 변화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리고 정부나 공공기관에서는 그 정책의 중요성이 얼마나 그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보다 적극적인 방법의 노력과 준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